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 잠정 중단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약 7년 만에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분이죠. 박지원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랜만에 뵙는데 뉴스 보니까 친정으로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예. 조정식 총장과 얘기를 해서 복당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헌 당규에 의거해서 제가 탈당했던 전남 도당, 목포 시당의 의견을 물었는데 감사하게도 거기서 환영한다 예. 했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절차 중이군요. 그런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7년 만이 아니라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4년 만입니다. 4년 만입니까? 네, 2년은 제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을 했기 예.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민주당 당원이었죠. 원래 마음은 친정에 있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원래 복당을 전부터 좀 원하셨는데 신청이 늦어졌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예. 전당대회나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예. 저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늦게 했어요. 예. 뭐 지금 현재 아직도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요청이 있었던 거군요. 뭐 적극적인 요청보다는 함께 힘을 합치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도 예. 또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했고 그 혼이 서린 그런 민주당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서 제가 힘을 좀 보태는 것이 제 할 일 아니냐 이래서 뭐 또 조금 더 깊게 사과를 해라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안철수 전 대표를 원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제 결정이었기 예. 때문에. 귀신의 씨였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글쎄요. 뭐 그때 귀신이 씨였는지 예. 아무튼 그 민주당을 버리고 예. 국민의당으로 갔던 것은 제 인생이나 정치에서 대단히 큰 실수였다. 아. 그래서 그 사이 많은 반성도 했고 국민들에게 민주당 당원들에게도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저는 수차했어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달리 잘못한 게 있으면 깨끗하게 사과해요. 귀신 씨였다고 표현을 하셔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항의가 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무슨 뭐 자기도 잘 알겠죠. 만약에 이제 복당이 이루어지면 당에서 이제 힘을 보태고 싶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제가 현역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은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현재 위기에서 벗어나는 총선에서 승리하는 정권 교체를 하는데 예. 벽돌 한 장이라도 놓겠다는 심정이지 예. 제가 뭐 가서 큰일 하겠다 이런 생각은 농담은 해봤지만은 아닙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총선 출마도 가능성은 열어두시는 거죠? 글쎄요, 제가 뭐 목포 한번 갔고 제 고향 갔더니 가는 곳마다 목포에서는 목포에서 출마한다 하더라. 해남 진도 완도에서는 거기서 출마한다 예. 하더라. 광주에 갔더니 광주에서 출마한다 하더라. 지난 일요일 날 일산 호수공원을 서울신문 국장 출신하고 둘이 제가 운동 삼아서 지금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랬더니 뭐 많은 시민들이 격려도 해주고 사진도 찍고 하니까 예. 일산에서 출마해도 되겠다 예.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박영준 의원 전국구시군요, 선거구 원장님. 갔더니 예. 거기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 예. 가능성은 열어뒀다. 제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예. 제가 꿈은 꿨는데 예. 해몽을 하면은 그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박영진 의원 지역구에서 복당 신고식 같은 거를 하셨더라고요. 그곳을 선택하신 이유는 특별히 있는 건가요? 언론에서 그렇게 딱 네이밍을 했던데 그렇게 보면은 정치부 기자들이 해놓으면은 예.
또 국민들은 그렇게 믿어요. 예. 사실 박용진 의원은 저하고 굉장히 가깝고 제가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민주당에서 할 때 민주당 대변인을 제가 시켰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 후보 때나 당권 후보 때 저는 모랄리 서포트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대화를 해오는데 한 2달 전에 저한테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예. 앞으로도 민주당에서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안성지구당 위원장도 하고 우리 박주민 의원도 하고 많아요. 예. 제가 그 초청 강연을 하면은 박용진 선거구도 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민과 당원들이 모였는데 예. 박용진 의원이 참 조직을 잘했구나. 그리고 당원 교육을 잘 시켰구나. 이걸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저한테도 박수 쳐주니까 더 고맙고. 예. 예. 기자들은 해석을 좋아하니까 이른바 뭐 민주당의 쓴소리를 마다하는 박용진 의원에게 소신파에게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해놨던데 과대 해석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었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당이 어려울 때는 예. 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당자를 쓰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 예. 이런 때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뭉쳐서 싸워야 된다. 민주당은 과거부터 탄압받으면 싸우는 DNA가 있다. 예. 그리고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네.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싸우라고 했고 또 끝나고 나서 그 지구당 간부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도 절대 도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박용진 의원이 어젠가 조금 씁쓸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많이 약화는 됐더라. 지금 민주당에서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예. 지금은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도 만약 지금 DJ였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뭐 김용도 정진상도 동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당내에서는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오른팔 왼팔 구속된 상황이면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 유감 표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예. 또 당에서 쓴소리가 나오는 것이 민주당이 민주정당이고 건강한 당이죠. 예. 그렇지만은 과거 DJ는 그러한 위기가 오면은 당이 뭉쳐서 예. 당 동지를 보호해줘야 된다. 예. 설사 그러한 비리가 확실하게 밝혀져서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가는 의원한테 예. 또 DJ는 불러가지고 정치를 하다가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그렇지만은 민주당 당원,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예. 정정당당하게 해라. 그리고 항상 뒤에는 민주당도 있고 내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당내 율사들이 변호사들이 그 변호사 활동을 국회의원 겸직이 안 되죠. 예. 그때는 겸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내 율사 의원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도와주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단결하고 동지애가 있고 당 총재에 대한 충성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 김용, 정진상 저 얼굴도 몰라요. 코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분도- 만난 적이 없으십니까? 만난 적 없죠. 그분들도 이재명 대표 대선을 같이 치렀잖아요. 1610만 표를 받았고 지금 현재까지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정무실장을 했다 하면 동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김용도 아니다. 정진상도 아니다. 예. 이재명도 아니다. 라고 하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 하는 것은 일방적 주장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유죄 입증을 해서 사법부의 결정이 내린다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 순종해야죠. 따라야죠. 그렇지만 지금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고 구체적 혐의가 검찰에서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동지니까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친정에 이제 복당을 기다리고 있는 박지원 원장님께서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근데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소환이 가시화될 경우에 이렇게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단일 대우 유지가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해봤어요. 대북송금 특검 때. 또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할 때도 보혜저축은행 돈을 받았다 해가지고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은 국민들이나 언론들은 다 그렇게 믿게 말씀도 하고 보도도 하더라고요. 저는 억울했죠. 그런데 제가 나가서 다 무죄로 돌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당내에서는. 지금 박용진, 종천 의원 같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 저는 이재명, 김용, 정진상 이 세 분의 얘기를 믿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유영군이나 뭐 남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좀 의심스러워요. 잘 모르고.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 어제 재판에서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시작층 지분이 있다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을 했는데 이런 주장들이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믿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1년간 감옥에 있다가 물론 구속만기로 나왔지만은 왜 나왔는가?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런 딜을 하더라고요. 이걸 인정하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나오게 해주겠다. 그 유혹이 얼마나 1년간 감옥에 있으면 강하겠어요. 저는 남욱 변호사가 유영규 씨가 그러한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에요. 예. 저는 같은 동지로서 정진상 또 김용, 이재명을 더 믿는다 이거죠. 예.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뭐 검찰 회유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당해봤거든요. 예. 어쨌든 뭐 검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검찰은 부분은 또 부인하죠. 예. 수사 상황을 검찰 끝까지 자기들이 그럼 지켜봐야 된다. 회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예. 그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심하는 거나 그들이 이분들을 의심하는 거나 그건 똑같죠. 뭐. 예. 어쨌든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다 이걸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주신 거고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잠시 해보면 오늘 이제 국무회의도 있고 보통은 이제 국무회의 전에 약식 회견에서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도 대통령이 밝히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약식 회견이 이제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말씀하기 전에 진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집권 6개월 만에 북한, 경제, 정치, 민주주의가 총체적으로 위기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매일 쏘아대고 예. 경제는 아비규환이고 정치는 실종돼서 전혀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면은 어떻게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위기에 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4대 위기를 인정하시고 지금부터라도 4년 6개월에 좀 건설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예. 그 치유 방안은 여러 사람들이 다 얘기했더라고요. 보수 인사들도 다 얘기해요. 내각을 개편하고 대통령실을 개편해서 새로운 팀으로 무엇을 하겠다.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를 수습의 길로 가야지
봉하려고 하지 마라. 세월호를 그렇게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고초를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도 박근혜의 길로 가지 말고 수습해서 솔직하게 하자. 지금 유족들이 만나잖아요, 벌써.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게 해야 예. 나라가 살고 우리 국민이 살아요. YTN이 사는 거예요. YTN 같은 것도 멀쩡한 공영 언론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집권 6개월 만에 북한, 경제, 정치, 민주주의 이 4대 위기가 왔기 때문에 예. 우리가 모두 나라를 걱정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관련해서 약식 회견 중단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너무 좀 옹졸해요. 아니 무슨 기자가 본래 좀 예의가 없잖아요. 모든 기자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예. 제가 기자하고 제일 많이 접촉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듣기 좋은 질문을 받으려면은 자기 참모들한테 받아야지. 예. 기자는 듣기 싫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대중, 클린턴 한미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했어요. 청와대에서 했는데 두 정상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한국 기자 둘, 미국 기자 둘 이렇게 질문하기로 제가 공보수석에서 했어요. 예. 그런데 미국 기자 둘이 둘 다 루인스키 질문을 해버리더라고요. 한미 정상회담하고 루인스키 스캔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미국 기자가 그렇게 해도 약간 처음에는 클린턴이 당황하더니 예. 자세히 설명을 하고 또 질문이 터지니까 김대중 대통령이나 저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예. 그래도 또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나니까 클린턴 대통령의 백악관 참모들이 전부 기자한테 쫓아가서 손을 잡고 웃으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바로 재개해야 이것이 된다는 민주주의지. 입장이신 거죠? 약식 이게 회견. 민주주의지. 아이 좀 그 좀 대통령한테 얘기했다고 예. 해서 그게 아니면 안 되죠. 그걸 왜 싸워요? 거기서 왜 슬리퍼가 나와요? 예.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이사 간 이유가 예. 도어 스태핑 하겠다. 어떻게 됐든 저도 이게 실수하니까 대통령 언어는 좀 정제되고 검토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많은 실수했잖아요. 예.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일한 업적을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MBC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건 옹졸하고 속 좁은 대통령이죠. 형식적인 좁쌀 정치죠. 그 도어 스태핑 자체는 밴댕이 속이죠.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십니까? 예?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형식 도어 스태핑 형식 자체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좋잖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 MBC 기자 MBC 때문에 안 한다. 밴댕이 속 아니에요. 대통령이 크게 가야지. 예. 이제 국민의힘 주장을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은 뭐 어떤 질문도 할 수 있지만 대통령 뭐 뒤통수에 대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슬리퍼를 신는다든지 이런 거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본류예요? 대통령이 그거 뭡니까? 하고 기자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온 것은 물론 칭찬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과거 보세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다 넥타이 맸습니다. 방송 나올 때도 예. 다 넥타이 메고 왔잖아요. 저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게 무슨 본질이에요. 그것은 대통령께서 따질 일이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은 김정은을, 경제를, 정치를, 외교를 걱정하시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크게 가셔야지. 예. 요만한 거 가지고 나 안 해? 초등학생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뭐 가림막까지 설치되고 갈등이 이제 최고조에 이른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또 아니, 어떻게 저는 풀릴지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 중인데 예. 가림막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어떤 점에서 그렇죠? 나는 처음부터 예.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옮길 때 좀 세밀하고 정교하게 했었어야 돼요. 대통령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내각제에서 총리가 출퇴근하는 거 없어요. 그 집무실 거기에 관저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모든 동선이 특히 기자들한테 공개돼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림막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 하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외국 인사들이 비공개로 만나야 되는데 그걸 기자들이 사진 찍어서 했다. 그러니까 오비락이지만은 MBC 사태가 나니까 가림막을 한 것을 다 무조건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한테는 밉상이 돼가지고 뭐든지 트집 잡는데 잘한 것은 난 잘했다. 그건 동선은 밝힐 때는 밝히고 밝히지 않을 때는 안 밝혀야 되고 그 들어오시는 국내외 인사들이 밝히는 사람, 안 밝히는 사람이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가림막 잘했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보십시오. G20에 가서 어떤 보수 언론도 저처럼 성공했다. 아주 잘 성공했다. 이렇게 한 사람 없어요. 나쁜 것만 기억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지적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우국지사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이제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시는 박지원 원장님이신데 민주당이 이제 장경태 의원의 이른바 김건희 여사 그 순방 사진을 놓고 빈곤 포르노 발언은 또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그게 빈곤 포르노의 의미가 있지만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원 아무리 초선 젊은 의원이지만은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것 가지고 논쟁 삼지 말고 내 의도는 빈곤 포르노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알아들였다고 하면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잖아요. 대통령도 따질 것 다 따져서 밤낮 문제만 만들고 민주당도 문제만 만들고 이래서 되겠냐 이거죠. 관련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에 다시 한번 사과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건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도 그 첼리스트인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진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대통령께서 거기를 가셨으면요. 우리나라 CCTV, 네티즌들이 얼마나 발전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신고가 있었을 거다. 근데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그분들의 그 첼리스트의 보이프렌드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저는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야당 김의겸 의원으로서는 그러한 제보를 받고 뉴스타파와 함께 추적을 했다고 하면은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아니면은 빨리 털어나가야지.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밤낮이 청와대하고 정부하고 말단 지역적인 거 가지고 싸우다가 북한 문제, 경제, 정치, 민주주의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크게 가시라고 나는 말씀드립니다. 왜 자꾸 그렇게 좁쌀 정치에서 조그만 것 가지고 나 안 해. 이건 아니잖아요. 통 크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른답게 해야죠. 어른답게 통 크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원래 그분이 통 크신 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북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국정원장 지내셨으니까 요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공개에서 굉장히 화제잖아요. 둘째가 맞나? 뭐 이런 의문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국정원장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관심을 가지고 늘 해왔잖아요. 지난 9월 달에 그 공연한 소녀가 김정은 이설주 딸이다. 그런 소문이 라고 있었죠. 했을 때 저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에게는 아들
딸 주에 이번에 공개된 세 번째 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별 미상인데 일반적으로 아들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딸 주애를 굉장히 예뻐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예뻐한대요. 그런데 지금 딱 그 나이에 김정은, 김여정이 스위스로 유학을 갔잖아요. 그랬군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공개를 안 할 거다. 나는 유학을 보낼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진짜 딸이 공개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9월 달에 나온 애는 주애의 친구다. 아, 친구요? 예, 그래서 고위직이나 고위직 손녀딸이 아니겠는가. 뭐 친구들 놀게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공개를 한 것은 우선 ICBM을 성공시키면서 북한 인민들에게 나는 내 자식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보인다. 자신해라. 이런 자신감을 좀 심어주고 국제사회에다 자랑하는 그것도 있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들은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최소한 아들은 유학 보내는지 모르지만은 주애 둘째죠. 첫째 딸이고는 유학을 보내지 않을 것 아닌가. 그래서 북한 내에서 교육시키려고 혹시 아예 후계자로 공개를 지목한 해버려. 건가요? 예? 후계자로 지목한 건가요? 후계자로는 하지 않을 거예요. 북한 사회가 그 남성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장성택 부인 처형된 그 김영희 거기도 김정일 위원장 때 제2인자로서 또 김정은 고모 아니에요. 지금도 김여정이 자기를 그렇게 제2인자로 하지만은 후계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딸이 후계자로 나타날 리는 없고 최소한 북한 자기 인민들에게 내 딸까지 내 가족까지 보이면서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유학 안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워낙에 이제 북한에 정통하시니까 끝으로 이 부분도 좀 여쭤봤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셔서도 맹활약하실 것으로 믿고요. 조만간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